네,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키워드로 전국을 시원하게 풀어보는 김종래 정치 내시경 시간입니다. 네, 김종래 충남대 초빙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문재인 대표가 또 어르신들은 바꾸려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어르신 발언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어르신이 연세가 언제부터 어르신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 마음은 젊다고 생각해도 우리가 통상 보면 어디 가면 면제하거나 할인해 주는 걸 보면 한 65세 분 이상이 될 텐데. 예, 그렇죠. 저는 아직 그 나이까지는 안 됐습니다만 저 소리를 듣고 나니까 참 씁쓸하고 안타깝고 허망하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예. 우선 오늘 동아일보를 한번 보시죠. 예. 그 같은 신문에 묘한 기사가 나와서 그러죠. 네. 예. 동아일보에서 이제 국민통합위원회와 함께 여론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국민 10명 중 8명은 지금 세대 갈등이 심각하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느끼고 있답니다, 국민들. 예. 세대 간의 갈등이 정말 심각하다. 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그 동아일보 일면 말고 동아일보의 다른 면을 보시죠. 동아일보 이 사면을 보면은 예. 바로 이제 문재인 대표의 발언이 나옵니다. 어르신들에게는 바꾸려는 의지가 없다. 예. 그 청년 그 토크 복지 축소 후퇴 저지 토크 박원순 시장하고 이제 이재명 씨하고 왔어요. 예. 거기서 문 대표는 어르신 세대는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고통을 받으면서도 이 정부가 잘한다고 지지하고 있지 않느냐. 지지한다고 해서 고통받으면서도 어르신들에게는 바꿔야 된다는 의지가 없어 젊은 세대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노인 평화반으로 별난 조짐을 보이자 격해있던 박원순 시장이 어르신도 좋은 분이 많으니까 우리 지지 세력을 모셔야 된다고 해서 지지에 나섰다. 뭐 언론이 지적하기 전에 옆에 계신 분이 이건 조금 오해받을 수가 있다. 물론 나중에 보면은 어른들이 또 좀 지원해 주길 바라고 그래서 이렇게까지만 또 액면그대로 그것만 거두절미한다고 그 시비 걸리기 쉬운 말 그런 표현만 한 건 아니나 예. 여러 말 중에서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아마 심적 기저에는 이 새정치연합이 젊은 층에게는 상대적으로 지지를 많이 받고 어르신층에서는 노인층이나 노년 세대로부터는 덜 지지를 받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달리 표현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나왔을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말 절차를 보면 말이죠. 이 어르신들에게 바꿀 의지가 없어서 새정치연합을 지지 안 하고 박근혜 정부를 지지 안 하고 박근혜 정부를 지지하는 노인 어르신 세대 중에는 그야말로 바꿀 의사가 없어서 그런 분도 있을 것이고 말하자면 개혁이나 혁신 없이가 다른 것 때문에도 지지하는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달리 얘기하면 문재인 대표의 새정치연합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 가운데는 바꾸기 싫어서 그런 분도 있겠지만은 예컨대 문재인 대표의 언행이라든지 새정치연합의 노선이나 이념이라든지 또는 그 얼마나 바꾸어야지 젊은 층에게 더 상처를 줄지 모르지만 창조적 갑질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라든지 막말을 하고 있다든지 그래서도 지지하지 않을 사람이 있고 그렇겠죠. 오늘날 여야당이 준 분당 사태로까지 가니까 지지했던 사람 중에도 난 이제부터는 지지 못하겠다든지 앞으로 지지하고 싶어도 지지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이 발언 때문에 지지하지 않을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런 건 다 논리적인 얘기라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남북도 갈려있고 지역 간에도 갈려있고 이념 간에도 갈려있고 그런데 여기다 세대 간의 문제를 봉합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이상적으로 과장을 해서라도 자꾸 봉합하려는 발언을 해야지 이런 식이면 이제 대졸은 어떻고 대졸이하는 어떻고 경상도는 어떻고 연하도는 어떻고 여자는 어떻고 남자는 어떻고 이런 식으로 자꾸 하는 것이 무슨 정치가에게 도움이 되겠는가. 참 그런 건 그래서 참 안타까우면서 얼마나 답답하면 저런 얘기를 하겠는가 하지만 듣는 사람이 민망하고 안타깝고 그리고 가끔 보면 잊어버릴만 하면 그 어르신들 폄하한다고 시비가 걸릴만한 발언을 아주 몇 년에 걸쳐서 저렇게 툭툭 해대고 있지 않습니까? 정동영 전 의원도 그랬고 서른 씨도 왜 전 의원 뭐 얘기도 했고 말이죠. 지금 참 안타까워요. 싶은 생각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죠. 어떤 주제 준비해 오셨나요? 요즘 언론을 보면 말이죠. 정치 같은 정치가 보입니까? 무지무지하게 살벌하고 서로 툭탁거리는 것 말고 야 저것도 정치 한 장르구나라고 하는 한 뭐 100일을 갈등을 해도 하루는 좀 이렇게 뭐가 좀 화합하고 환하게 웃고 어거지로 웃고 사진 찍는 거 말고 오늘 아침 신문도 한번 보시죠.
마냥 웃고 있을 수 없는 무디스 축전 글로벌 신용평가사가 한국은 신용등급이 좀 좋아졌다라고 올렸죠. 해서 예. 올려서 역대 최고 수준을 받은 것까지는 아주 좋은데 예. 무디스가 단서를 달기를 구조개혁이 후퇴하면 다시 하향할 거다. 예. 그러니까 포인트는 구조개혁 이 부분에 한국은 살 길이 있든 없든 우리는 그렇게 본다라는 선언 아닙니까? 무디스는. 예. 현재 추진 중인 구조개혁 후퇴가거나 장기 성장 전망이 약화될 경우 신용등급은 하향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다시 3면을 한번 보시죠. 선생님. 이건 1면이고. 체격은 커져도 체력이 떨어지는 경제 남 칭찬에 우쭐할 때가 아니다 하면서 IMF 사태 직전에도 신용등급은 최상이었고 네. 통계만 평가하다 보면 미래를 못 본다. 97년 외환위기 대대비 신용평가사 앞서서 등급 올렸는데 한 달 전에 한국 경제가 튼튼하다고 했지만 바로 IMF가 터졌고 사태 터지자 반년새 투기 등급으로 이건 이제 정상적 등급이 아니고 내려갔다는 거죠. 그렇죠. 현재도 모두 위태하다. 가요한 보유액은 크게 늘었지만 가계부채는 1200조고 기업도 부실 구조개혁 내지면 또 위기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반가운 것만은 아니다 이거죠. 그러네요. 이런 것이 국가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환경이 있는 가운데 네. 이걸 잘 다듬어서 국가의 미래를 제시할 정치. 네. 정치가 뭡니까? 원론적으로는 모르지만 하여튼 국가와 백성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잘 기회도 보고 때로는 격렬한 톤도 하지만 한 방향으로 화목하고 서로 상생하고 나가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런데 지금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과연 정치가 있느냐? 어? 정치가 과연 있느냐? 자, 여당은 여당 내부에서 친박, 비박, 야당은 야당 내부에서 친노, 비노, 또 여야끼리는 또 선거법이니 무슨 개혁 입법이니 경제 활성화 관련이 또 여기다 국회의장까지 껴서 전부가 그냥 난타전인지 무슨 수용소에서 벌어지는 일도 같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예. 정치를 죽이는 데 앞장서고 있는 분이 정치권이다. 정치를 남이 죽이려고 해도 막아야 되는 정치권인데 예. 지금 이 우리나라 정치권에는 정치가 없어진 정치 같아요. 그걸 무슨 정치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예. 자, 다시 보여줄까요? 네. 보여주시죠. 정치 주기 앞장서는 정치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자, 과거와 비교하면 과거엔 장애 세력이, 지금은 정치가, 과거의 장애 세력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단단하지 않을 때는 밖에서는 군부 세력이, 네. 네. 이쪽에서는 제야 세력이, 자꾸 여의도에 있는 국회를 흔들어서 정치권이 밖의 눈치를 보면 했단 말이죠. 특히 군부 세력 같은 데가. 예. 그러네요. 지금은 어디 군부 세력이 뭐 세력이라고 할 만큼 정치에 개입을 저렇게 비리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예. 운동권도 그렇지 옛날만은 못하지 않습니까? 있다 하더라도. 예. 그런데 지금은 누가 정치를 이렇게 죽이고 있느냐? 정치 기능을 말살시키고 있느냐? 정치권 스스로가 하고 있다는 거죠. 스스로 가고 있다. 네. 아, 그렇군요. 정치권이 아주 혼쭐을 나고 있네요. 다음 키워드 좀 보여주시죠. 마주 달리는 비타협 기관체의 정치 압살. 예. 한국 정치가 없다 보니까 비타협주의, 일방주의만 있는 거예요. 일방주의. 뭐 우회전, 좌회전, 후진, 정지도 없이 그냥 왕 이렇게 달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중간에 껴있는 정치라는 것만 아주 그냥 철로에 깔려서 다 압사당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다 이거죠. 그러네요. 이 비타협 노선이라는 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러려면 정치는 못하는 거죠. 정치를 모르고 정치를 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다음 거 볼까요? 그런 현상은 어떻게 나타나냐. 자, 국무회의 때마다 연설하시면서 대통령은 질타만 하고 있어요. 질타. 그냥 오늘도 질타, 내일도 질타. 뭐 누구나 좀 뭐랄지 어떻게 달리하는 방법도 없이 그냥 가고자 하는 방향 이런 데 그냥 막 야단만 치고 있단 말이죠. 예. 또 한쪽에서는 증오. 야, 반대편에서 들으면 또 저런 얘기하는구나 하고서 증오와 경멸로 난무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사주리당 한쪽에서는 또 대통령 말이라면 그쪽이라면 또 맹종을 하고 있어요. 또 국회의장도 예. 우리나라 현 제도 국회의장이 뭐 법 규정만 이렇게 들고 있지를 말고 좀 양쪽을 화해를 시키고 타협하는 노력이 아니라 툭하면 얼른 나타나서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무슨 뭐
몽리 부리는 것 같이 느껴지는 느낌도 있다. 전직 국회의장들도 이런 충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결과적으로 여기에 가담하고 있는, 참여하고 있는 분들, 질타, 증오, 경멸, 맹종, 몽리를 부리는 사람들은 예. 난청증후군 안 들리는 거예요, 낱말이. 남을 전혀 안 듣는군요. 언론에 지적을 하든 누가 말하든 또 아주 가까이 있는 분들은 각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전부 말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그나마 언론이나 원로들이 이런 거에서 충고를 하거나 지적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거에서는 아예 보도 듣지 않는 이런 난청증후군에 잡혀야 되는 것 아하, 같아요. 그렇군요. 정치권에서 칭찬받을 주체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듣고 보니까. 이 상황이 지금 예. 정치가 뭐 있어야지. 선거법은 선거법대로, 경제발전은 결정할대로, 선거구도 지금 자기네들 못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무슨 일만 나오면 싸움만 해요. 지금도 오늘 신문도 보면은 비박 잡으려고 친박은 날리고 자기네들끼리 뚝딱거리지. 또 이 새정치연합에서는 김한길 전 대표까지 문재인 대표에게 마지막 결단을 뭐 간청한다고 그러고 여기저기서 무조건 그냥 뭐가 돌아가는지 모르게 싸우고 있어요. 나 이분들 무디스 평가 한 번이나 제대로 보았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게 잘하라는 거지 잘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구나. 북한에서는 모란봉학당인가가 무슨 뭐 세계 희한한 일로 공연을 충하고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 무슨 생각인지를 모르고서 이러고 있는데 예. 이분들은 한 무디스 평가도 정말 구구절절 읽어보고 있는가? 야, 예, 그러네요. 그래서 난청증후군이에요. 예. 측근들은 무서워서 못한다 하더라도 아. 언론이 지적한 것도 한마디도 듣고 있지 않는 거죠. 모두가 그래요. 굳이 박근혜 대통령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 문재인 대표도 남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옆에서 바로 박원순 시장까지도 아니 어른들도 좋은 분들 많다고 얘기해드는 그 정도의 난청증후군이다 이거죠. 심각하네요. 네. 자, 그럼 다음 거 볼까요? 네. 재탕3탕 모노드라마의 텅 비는 객석. 예. 자, 이런 것이 어제 오늘 하루만 벌어진 일이 아니라 최근 몇 년간 이렇게 계속이 되고 있어요. 예. 저 얘기 나오면 아 저분 뭐 저렇게 또 얘기하셨구나. 각기 아. 제가 뭐 박근혜 대통령 아 저분 저 대충 저렇게 얘기하셨고 예. 저 특이한 얘기다라고 하는 건 별로고 문재인 대표 아 저분 뭐 또 저렇게 얘기하고 있지. 또 뭐 어떤 분은 또 그다음 조금 나오면 이제 조금 있다도 이제 보면은 새정치연합 같은 데서는 또 갑질 얘기 좀 나올 것이고 막말 얘기 좀 나올 것이고 이쪽에서는 맹종 얘기 좀 나올 것이고 한쪽은 몽리 부릴 것이고 예. 한쪽은 또 봉합할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연말에 뭐 송년 성명서라든가 신년사도 거의 이 질타와 증오와 경멸과 맹종과 몽리 여기서 되풀이되는 이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여럿이 하는 최근에 시트가 있는 응팔 같은 뭐 것도 없이 그냥 모노드라마 혼자 나와서 한두 번을 해야지. 예? 그러니까 객석은 점점 텅 비어서 지금 우리 국민이라는 이름의 유권자들과 정치권은 하루에 몇 미리씩 몇 센치씩 몇 미터씩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군요. 이 정치권이 상영하는 드라마 근처에는 아예 가려고 하지 않는 유권자들이 산에도 있고 골프장에도 있고 헬스클럽에도 있고 예. 어디든지 이제 이 유권자들이 그쪽으로 몰린다. 그전에는 야 정치 드라마를 보면 저것이 모노드라마가 아니라 저건 정말 창조적인 부분도 있구나 했더니 지금은 혼자 그것도 한 번도 대사를 수정하지 않고 그냥 몇 년째 이렇게 상영을 하고 있으니 예. 그 저도 말하는 저도 정말 괴롭습니다. 죄송하기도 하고. 지금 보면 비타협적이고 전혀 듣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이 상황. 네. 그럼 원인은 뭐고? 그럼 해결책은 어떻게 해야 될까 보십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원인을 얘기하자면 그만한 능력도 없지만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좀 없습니다만은 정도다. 예. 당장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회 선진화법입니다. 선진화법. 네. 국회 선진화법이 원래는 무슨 뭐 이상한 뭐 공중부양까지 있는 폭력국회 없애려고 해서 만드는 것 취지는 좋으나 5분의 3이 되지 않으면 아예 상정 주지 못하는 이 제도 때문에 처음에는 그런 대로 싸움이 없어서 저거 좀 다행인가 하지 않은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네, 그렇겠죠. 말하자면 이게 한정으로 따지면 탁상공론에 의한 입법이에요. 어떤 증세가 있을 때 극약 처방을 했더니 그 순간에 넘어졌지만 이제는 이 선진화법의 피해가 서서히 우리 주변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 내가 별도로 좀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 국회 선진화법이
이제는 후진화법 정도가 아니라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정도로 여러 군데서 이제 그 증거가 나타나고 있었다. 예. 그 중에 하나가 법안 끼워 팔기예요. 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까? 그거에서 요즘엔 짬짬이 법안 뭐 끼워 팔기를 이렇게 많이 해. 하나는 하나대로 존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는 예산안만은 선진화법에서 덜 적용돼서 예. 자동 상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의가 필요 없어져요. 이제. 가만히 있으면 그때까지 상정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이 왜곡되는 현상이 첫 해, 둘째, 셋째 가면서 예. 우리 모두에게 드러나고 이런 의식이 모든 의사결정에 주어지면 이제 다수결 이 과반수라는 건 의미가 없어지고 5분의 3이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같은 논리라면은 이번에 총선에서도 5분의 3 당표 득표하지 않은 사람은 국회의원 되지 않도록 하자고 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네. 이 의식이 너무너무 심각해지고 있는데 예. 이제는 이걸 고치려고 해도 5분의 3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아이고 참 문제가 있네요. 지금은 덜 나타나고 있는지 모르지만 예. 남아내는 동안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겁니다. 동물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든 선진화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마지막으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정래 충남대 초빙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